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전. 자, 매주 월요일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 느껴지는 법조계의 이슈와 사건들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분. 법조계 바이타민 C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법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요? 네.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요즘 뉴스를 보면 택시나 버스 기사 폭행 사건이나 대리운전 폭행 사건들이 종종 들리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도 봤어요. 네. 굉장히 화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지검이 지난달 이 카이스트 소속 A 교수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기소 기소했는데요. 이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택시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km 넘게 계속 달리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차량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4,261건이고 2018년 2,425건에 비해서 76%나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버스, 택시기사, 대리기사 폭행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라디오나 뭐 이런 TV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운전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처벌 강화해야 된다. 실제로 처벌을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2018년에 비해서 2021년 차량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76%나 증가했다. 네, 왜 이렇게 맞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거든요. 이게 통계를 네, 맞습니다. 집계를 해보면. 도대체 왜 때리는 거예요? 일단은 대부분 뉴스에서 보면 네.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나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술 때문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이 술을 항상 주의해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부분이 음주 상태나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오신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술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하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만들어서 또 본인이 술을 마시고 자주 필름이 끊긴다거나 또 갑자기 또 공격적인 성향을 또 술을 마시고 나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경우는 술을 되도록 자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요. 네, 맞죠. 아니, 도대체 술을 마셨을 때, 그러니까 술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셔야 되는데 속상할 때 술을 드시는 분들이 보통 술을 드시고 나서 뭔가 좀 안 좋은 성향을 띠시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 애는 집 앞에서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이시게 되면 술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텐데 술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실제 사건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에 나온 사건 말고 혹시 실제로 맡으셨던 사건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도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운전 대리기사 분이랑 술에 취해서 이제 대리기사를 불러서 대리기사님이랑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대리기사님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늦게 와서 자기가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네. 네. 좀 화가 난 상태였고 근데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대리기사님을 찾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벽 시간 어쨌든 무사히 그래도 대리기사님을 만나서 차량 운행하고 오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화가 부글부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리기사님이 이제 조금 운전을 조금 그 앞에 이제 그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조금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 이분이 이제 순간 욱하는 마음에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하냐,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막 이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얘기와 하다 이제 대리기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뭐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또 이제 너가 나한테 감히 그러냐 이러면서 그게 화가 나서 이분을 이제 때리시게 된 거죠. 감히.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대리기사님이 이제 차를 멈추고 이제 경찰을 부르시고 네. 경찰에 그때 바로 입건되셨던. 그래서 그 다음날 말짱한 채로 이제 오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엄청 후회하시면서 오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글쎄요. 술만 마시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기억은 하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술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못 끊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든가 봐요. 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계속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사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대리기사가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올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운전 스타일로 안 할 것 같으면 면접 봐서 개인 운전기사를 뽑으셔야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운전하길 바라신다면 어쨌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태우고 가는 사람이 폭행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불안감이 굉장할 것 같은데 어때요? 운전자분들이? 네, 엄청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세요. 이게 운전을 하고 있던 앞을 계속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주먹이 날라오거나 발기질이 날라오는 경우 또는 뭐 물건이 날라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또다시는 운전대를 잡기가 두렵다라고 그쵸.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특히 뭐 여성 택시 기사님이나 대리운전 기사님도 요즘에 굉장히 좀 많아지셨는데 이런 분들은 또 두려움이 더 크시죠.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더 이제 남자들에 비해서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남성 승객이 60대 여성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또한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사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택시가 계속 안 잡혀가지고 늦게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또 있었는데 이 건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집 바로 앞에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분여 동안이나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 여자 기사님은 이날 사건 이후로 바로 사표를 내고 도저히 무섭고 불안해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앞의 경우에는 택시가 안 잡혀서 화가 서준 거 아니에요. 잡혀주신 기사님을 폭행한 거잖아요. 안 잡히고 간 기사님들한테는 화도 못 내면서 네. 자기를 태워준 기사님한테 참. 아니 그래서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의 폭행 사건들이 계속 잇따르니까 대책이 좀 생겨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시기사 보호 격벽 설치라는 건데 먼저 서울시는 지난 2014년에 30대, 2019년에 236대, 2021년에 439대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안전격벽 설치 비용을 한 대당 최대 1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요로 반납한 예산만 총 2,550여만 원 이르고 올해는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격벽이라는 게 그 승객들 앉는 곳과 기사님 앉아 계신 앞자리하고 그 투명한 맞아요. 벽. 네네네. 네, 그 가까운 이제 우리랑 달리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가까운 일본 이런 곳에서는 기사 좌석 주변에 보호막 설치가 아예 되어 있거든요. 격벽보다 훨씬 두껍게 아예.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의 옆자리, 즉 우리가 아는 조수석에는 네네. 아예 이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설치를 굉장히 원했지만 대부분의 택시 운전자는 안전교법이 승객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승객이 좀 불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좀 돌발적인 폭행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이제 국토교통부의 안전교법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위화감을 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그죠? 네. PD님 어떠세요? 그죠? 이게 그 위화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대부분이 이게 위화감 들어 나 택시 안 탈 이거라면 모를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네, 지금은 이게 자율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만 지원금을 통해서 설치를 하지만 그래서 아예 이제 법으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 필수적인 의무 규정을 두면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택시 기사님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다. 이거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행위잖아요. 이런 심각성 때문에 운전자를 폭행한다. 일반 폭행보다는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죠. 네, 맞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단순히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때리는 걸 넘어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더불어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서 다수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고 이것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운전자 폭행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다스리고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형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91%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중처벌이라는 것은 이제 형법상 일반 뭐 폭행이나 상해, 뭐 이런 뭐 협박 이런 보다 더 강하게 처벌된다는 건데 이제 이러한 운전자 폭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폭행의 경우나 협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일반 형법상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협박이 3년 이하의 징역, 뭐 상해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보다는 훨씬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음주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나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맞습니다. 음주를 하고 탑승을 했어요. 내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감형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거의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네. 사실 뭐 본인이 음주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죄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OBS 법전 시간 오늘 구민의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사님들도 많으시고요. 들으셨던 어떤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내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 주신 분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이런 많은 얘기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분들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중처벌까지 적용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닌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협박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고 이제 살인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맞는데 이제 이 특가법에서는 그 상해의 고의가 아니라 뭐 사망의 고의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항상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몇 년 이하, 얼마 이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은 몇 년 이상?
이렇게 최소를 정해놓고 네네. 벌을 주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될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게 약간 좀 이게 법률의 체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독일 형법을 따라온 이제 대륙법계 국가이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 국가다 보니까 거기는 무조건 합산을 하거든요, 형을. 근데 이제 대륙법계는 이제 형을 정한 다음에 어떤 형으로 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몇 년 이하 뭐 여러 가지 뭐 벌금 얼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여러 가지 제들 중에서 이 제들이 또 이제 법률 용어로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건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면 행위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의 범죄의 형을 다 이렇게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일정의 기준이 있는데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체 그 상한선에 따라서 규율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기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에서 만약에 뭐 몇백 년 하더라도 결국 무기징역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무기징역으로 거의 대부분 다 가름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새롭게 도입이 돼야 된다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느낌은 몇백 년이 굉장히 커 보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의 법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정형에 비해서 이제 양형은 그래도 조금 약하지 않나. 그죠. 예, 양형은 또 별도로 이제 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또 정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형보다 여러 가지 그런 감경 가중 사유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판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적지 않아?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뭔가 5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래서 그럼 한 3, 4년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한 6개월, 네. 뭐 집행유예 네, 뭐 네, 이런 네. 경우가 많으니까 뭐야 5년이라고 기준은 정했는데 이하면 항상 이렇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네. 들어서 그리고 무기징역하고 500년형 이게 같지 않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 무기징역은 진짜 가석방이 되는데 500년은 뭔가 좀 감형이 되면 돼봐야 300년. 그럼 결국은 무기징역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는 너무 용서에 관대한 것 같고 죄에 대한 용서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용서를 피해자가 해야 되는데 너무 법이 용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어서 약간 벌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네. 논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형이 많더라도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고 가석방이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가석방이 이제 가능한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뭐 25년형 정도 살고 나면은 가석방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그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이 교도소에 오래 죄수들을 가두고 많이 가두려면 또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또 굉장히 많은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교도소에 돈을 많이 쓰는 건가? 생각이. 그래서 미국은 사립 교도소가 있거든요. 사설 교도소가. 그렇군요. 지금 3769님께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차관 음주 폭행 사건도 징역 6개월형 집행유예 사건으로 됐죠. 이것처럼 너무 처벌이 약해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경우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합니까? 일반 형사법상 우리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이 될 뿐 기소는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게 뭐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피해자 합의를 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뭐 초범인 경우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범일 때는 더 범죄율이 좀 가중돼서 처벌을 네, 그렇죠. 받습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또 법리가 있는데 뭐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집행유예 됐던 게 다 살아나서 또 형을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예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제 죄를 저진 지 한 3년이 안 됐다. 그러면은 또 이제 2배를 가중하는 또 누범의 규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비슷한 동전 범죄로 뭐 벌금형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형을 가중해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중은 확실하게 가중시켜야 돼요. 네. 진짜 이건 습관이거든요. 맞습니다. 음주 후에 누군가를 폭행한다. 이거는 진짜 습관이에요. 네, 이거는 정말 죄를 가중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앞서 시작할 때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좀 어둡고 씁쓸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OBS 법전 시간 오늘 구민혜 변호사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